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인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홍국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먼저 김홍국 평론가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예상을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고요. 예. 오늘도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국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깊었고요. 예. 또 그동안에 진행됐던 검찰 개혁안들을 어느 정도 일단 골격은 완성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법무부 내에서 조직적인 문화의 정착이라든가 다양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역시 이 여론의 이런 부담들이 있었고요.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전격적으로 시기를 좀 당겼다. 당초에 11월 또는 12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기는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오늘 사실상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퇴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퇴 시점 때문에 오늘 이 사퇴를 발표한 게 전격 사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내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던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격적이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법 절차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격적이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개혁의 완수자라고 하는 거로 지금까지 버텨왔단 말이에요. 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는데 편한간 조국 전 장관은 자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것도 참 전격적이고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나서 네네. 예. 오후에 사퇴를 하니까 예.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격적인데요. 2017년도 6월 16일 날 초대 정부의 안경한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당시 오전 11시에 그때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었는데요. 예. 사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 8시 30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사퇴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나를 밟고라도 검찰 개혁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 좀 전격적이지만은 충분하게 조국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거취와 관련돼서 고민했었던 흔적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예, 결국 두 분 모두 오늘은 전혀 예상하지 그렇습니다. 못했다라는 반응이신 건데 일단 사표는 수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와대는 과연 언제 알았는지 사전 교감은 언제쯤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당시에 관련된 보도들,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예.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검찰 개혁안에 대한 당정청의 교감이 있었고 또 그 내용이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서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을 보고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민정수석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대통령과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달라는 그런 미션을 법무장관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입장을 얘기했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 그런 상황들 본인으로 인해서 또 본인에 관련된 가족 수사로 인해서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반이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결국은 개인적인 고민들을 했을 거고 결단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많은 그런 건의와 또 자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최종 결심을 하고 그 사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래서 마지막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법무부 내에서 역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경질이라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조국 장관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더 힘을 쏟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달라. 오늘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제도만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그런 검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검찰 문화의 혁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스스로도 내부에 자정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고 그런 과정은 있었겠지만 조국 장관의 어제 결심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대통령의 사의를 수용하는 쪽에서 가닥이 기본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인사 패턴의 흐름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대통령이 또 면직까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럼 말씀에 이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살펴볼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국민의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검찰 개혁은 완수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법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마지막으로 검찰 내에서의 절제된 감찰권을 포함해서 수사 관행 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국 장관이 와서 검찰 개혁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요. 검찰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행을 바꾸는 데서는 이거는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같이 함께 개혁의 주체가 돼서 얘기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번에 걸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네. 그것이 법무부 개혁안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찰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완성이 됐다면 마지막에 이제 활용정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예. 공수처법. 저는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은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 검찰개혁의 마지막 부분인 공수처법은 양보할 수 없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러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오늘 뭐 조국 장관의 입장문이죠. 보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뭐 새로운 거가 없어요. 뭐 그동안 있었었던 뭐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거는 벌써 무슨 2달 이상을 끌었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언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 개혁을 통해서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하면은 조국 장관 사태의 이 부분은 언론이 지나치게 흔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은 엄밀하게 따지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압에 의해서 물러난 거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 남은 패스트 트랙에다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에 앞서서 일단 오늘 발표한 추가 개혁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면은 특수부를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법무부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과 검찰이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유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것을 검찰 개혁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상 떠밀려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동적으로 된 거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가족과 여러 가지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무리한 수사들, 강압 수사들, 그리고 별건 수사라든가 피의사실 공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을 고스란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서초동에 정말 역사상 있을 이 초유의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사실상 이제 검찰 문화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밀리듯 내놓았습니다. 또 그러나 검찰은 무조건 압박만 할 수 없는 것이 법무부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조율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특수부의 수사, 그래서 세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고요. 예. 이름도 바꾸고
또 조사 관행들, 심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꾸고 1회 조사를 10시간으로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미 공보준칙들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검찰이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기본 틀들은 검찰도 또 법무부도 그리고 국민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대신에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관행에 젖어서 그대로 간다면 아마 그건 똑같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의식 있고 소신 있는 젊은 검사들부터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 내부에서 자정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검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과거의 관행은 사실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정관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1인당 막 몇십억 되는 돈들을 1년 아니면은 뭐 몇 달에 받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 그런 부분들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정말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은 일단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담아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바뀌면서 국민과 함께 나가는 검찰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출발이 이제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패스트트랙에 집중이 될 것이고 그중에 공수처,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수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여야가 대립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또 좀 다른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충돌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네네.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공수처법이 설치가 되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만약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장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부분들, 검찰개혁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엄밀하게 따지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보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면 실은 공수처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아니든 다른 모든 안 속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가는 특단의 조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공수처만 되면은 정치적 중립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또다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자꾸만 이걸 떠밀려서 검찰이 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지시를 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 검찰 개혁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꼭 조국 장관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법안 등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을 반대했다거나 또는 국민들이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가 높은데 본인이 그걸 저항을 했다거나 뭐 이런 자체 개혁안을 안 내놨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국 장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지금 반대한 적도 없고 검찰개혁에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모든 안을 법무부와 같이 조율을 했는데 그게 꼭 조국 장관 때문에 동력을 얻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권위가 있었다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갔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라지고 다만 이 검찰개혁에서 내용을 가지고 검찰 수사권과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만 이제 사퇴냐 수호냐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정부는 사법개혁의 최고의 정점을 저는 공수처법을 설치하는 거라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앞으로 국회가 좀 어떤 글쎄요 입법 과정에서 어떤 좀 합의를 이뤄내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조사를 받다가 얘기를 듣고 이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이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족 수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저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까지 많은 수사의 그런 내용들
무려 뭐 역사상 유례없는 70, 8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조사를 해놨는데 그 수사를 뭐 중단하거나 또는 이걸 축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직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 수사를 할 정도로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많이 왔다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로 하면 어땠겠습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오병우 수석이 당장 검찰 동원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청와대라든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법무장관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율권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요. 예. 저는 검찰은 이미 외길 수순으로 갔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오늘 이제 조사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마저 추가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거기서 만일 확인되는 증거들이 있다면 조국 장관도 이제는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쉽게 또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마지막 단계 입증과 기소와 이 단계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뭐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검찰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청와대가 찍어내기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검찰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는 국민들께 이 의혹들에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것들과 더해서 그 규명을 국민들께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큰 흔들림이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그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국 장관의 거취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뭐 서울대로 다시 교수로 복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면 뭐 총선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거취가 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복직에 대한 문제도 휴직했다 복직했다 다시 휴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다시 복직한다 하더라도 이번 학기의 강의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또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2달 동안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을 거쳤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국회의원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모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졌을 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상태에서 뭐 총선에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그렇다고 따지면은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돼서 건의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퇴를 건의한 사람을 총선에다 출마시킨다?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뭐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자숙제 시간도 갖고 네. 성찰의 시간도 갖고 또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뭐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집중할 때지 그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저는 뭐 조국 장관에게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소식 김홍국 정치평론가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